안녕하세요, 고수초등학교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속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자, 우리 고수초등학교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체육 수업의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안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안전. 그래서 안전한 여가 활동의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주위에 어떤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중에서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몇 개 골라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 여가 활동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 여가 활동들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자, 그럼 선생님과 오늘의 공부 출발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먼저 여가 활동이란 어떤 활동을 뜻하냐면요. 우리 일이 있어요. 자, 일 중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을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업상의 일이나 우리 필수로 해야 되는 가사활동, 집안일들, 이런 직업적인 일이나 이런 집안일들 외에 소비하는 시간, 다양한 이런 일을 하느라 소비하는 시간들을 여가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냥 쉽게 하는 말로 우리 직업이 아닌 다양한 일들 중에서 즐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여가활동이라고 해요. 우리 고수초등학교에 보면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많은데 여러분 놀이밥 안에 다양한 놀이밥 도구들이 있죠? 이것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거를 이용해서 쉽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 이런 자전거 타기나 훌라후프, 그 다음에 우리 킥보드, 그 다음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것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여가 활동을 통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신체적인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은 지금 마구 성장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라는데, 그 다음 신체적으로 발달하는데, 그 다음 여러분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오래오래 유지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신체적 장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느라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지쳤을 때 잠시 휴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를 없앨 수가 있죠. 낮출 수가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줄넘기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특히 음악에 맞춰서 하는 음악 줄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쭈뼛쭈뼛 하다가 좀 연습을 차츰차츰 거듭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나 이런 정신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를 여가활동이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 사회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사회적인 공간인데요. 여러분들 여가활동을 통해서 가족들 간의 화목, 그리고 친구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 이런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점을 가져올 수 있고요. 여러분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여러분 다양한 여가 활동 중에서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활동은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조금 더 괜찮아지면 자연체험형 여가 활동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자연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한번 살펴보고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인데요. 먼저 자연체험형 여가 활동은 자연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여러분들이 직접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감상하면서 뭐 스트레스 해소 같은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쵸?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건강 체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네, 건강 체력에는 뭐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 등이 있다고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했었어요. 그럼 이 자연체험형 여가 활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자연 중에서 하늘에서 할 수 있는 자연체험형 여가 활동이 있어요. 뭐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그 다음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수영이나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같은 여가 활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산에서 할 수 있는 등산이나 산림욕, 그 다음 캠핑 이런 여가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평평한 들에서 하는 하이킹이나 자전거 하이킹, 뭐 생태 체험 등의 여가 활동 등이 있고요. 그 다음 강에서 할 수 있는 래프팅이나 낚시, 카약 뭐 이런 활동 등이 있어요. 그럼 더 자세히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하늘에서 하는 활동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는 여가 활동 중에는 우리 스카이다이빙과 패러글라이딩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거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이 활동이 바로 스카이다이빙인데요. 여러분 잠깐만 선생님이랑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보는 이게 하늘에서 하는 스카이다이빙이라는 활동인데요. 먼저 스카이다이빙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카이, 하늘이라는 말과 다이빙이라는 말이 서로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말 그대로 다이빙, 뛰어내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안전, 이 안전한 생활을 실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자세히 보면 이 등에 거북이처럼 하나씩 메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바로 패러슈트라고 하는 낙하산이에요. 그래서 이 낙하산을 등에 메고 먼저 뛰어내리죠.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가까이 쭉 내려가다가 육지와 가까워지면 그때 여러분 낙하산을 팡 펼쳐서 어때요? 안전하게 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카이다이빙을 통해서 여러분 뭐 스트레스 해소나 그 다음 신체 발달, 그 다음 뭐 두려움을 떨쳐내는 힘, 뭐 이런 것 등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스카이다이빙과는 조금 다르게 그 다음 활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바로 패러글라이딩이에요. 이 패러글라이딩은 스카이다이빙과는 좀 다르게 낙하산을 펼치고 출발하는 건데요. 선생님 설명 잠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이 패러글라이딩은 아까 선생님이 스카이다이빙 할 때 등에 메고 있던 이 낙하산을 패러슈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낙하산 더하기 글라이딩, 행글라이딩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패러글라이딩은 1984년도에 좀 오래전이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 중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프랑스의 등산가였던 부아뱅이라는 사람이 등산을 하면 산에 힘들게 올라가야 하잖아요. 힘들게 올라갔어요. 이 등산가의 목표는 산 끝을 정복하는 건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내려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그게 바로 이 패러글라이딩이에요. 그래서 먼저 패러슈트, 낙하산을 등에 메고 등산을 하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낙하산을 펼친 다음에 곧바로 아래로 하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하산의 힘 때문에 이 낙하산이 공기의 힘을 좀 줄여줘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답니다. 안전하게. 근데 걸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편했기 때문에 이 패러글라이딩이 여가 활동으로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 다음 이번에는 산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활동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하늘에서 하는 활동 이외에 이번에는 산에서 하는 다양한 여가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선생님도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적이 많은데요. 자, 등산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걸어서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암벽 등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위를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캠핑. 다음 여러분들 좋아하고 또는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작년에 고수초등학교에서 스키 캠프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한번 체험해 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스키 활동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산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숲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물질들을 이제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마치 목욕하듯이 산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걸 삼림욕이라고 합니다. 피톤치드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산에서 하는 이 활동은 작년에 이제 고수초등학교 친구들이 스키 캠프를 다녀온 장면인데 이 눈이 평지에서 타면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는 힘이 적기 때문에 산 위에서 다시 이렇게 이런 산 위에 이제 눈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 눈을 미끄러지면서 내려오는 힘을 이용한 우리 스키가 있죠. 스키. 예. 그래서 산에서 하는 스키 활동이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산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강에서 하는 여가 활동 한번 살펴볼게요. 강에서 하는 여가 활동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먼저 래프팅, 그 다음 카약. 카약은 카누의 좀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래프팅과 카약, 수상 스키, 스키는 스키인데 물 위에서 타는 스키 활동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수영 활동, 그 다음 낚시,
우리 낚시 좋아하는 고수초등학교 친구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누군지는 선생님하고 그 친구와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합시다. 자, 먼저 강에서 하는 활동 알아봅시다. 이건 어떤 활동이냐면요.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여기 한탄강 래프팅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강에서 래프팅은 이런 고무 보트를 타고 이런 계곡의 빠른 물살을 헤쳐나가는 여가 활동입니다. 그래서 래프팅인데 이 래프팅은 래프트, 나무를 줄줄이 엮은 뗏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래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고무보트를 타고 계곡의 물살을 빠르게 헤쳐나가는 여가 활동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의 친구들이 보트 하나에 여러분들의 이 친구들의 안전을 같이 함께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뭘까요? 장점. 여러분이 이걸 떠올렸다면 아주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래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협동심, 그리고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가 이 래프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활동 한번 살펴볼게요. 강에서 할 수 있는 이 활동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짜잔! 카약이에요. 여러분 카약 말고 아마 카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누. 자, 카누, 그 다음 카약. 여러분 이 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뗏목. 이 뗏목을 잘 한번 살펴보면 여기 윗뚜껑이 어때요? 덮여져 있죠. 자, 윗뚜껑이 덮여져 있네요. 그 다음 이 여러분들이 지금 물살을 가르는 이걸 보면요. 양쪽에 이 노의 양쪽에 여러분 이 양쪽에 노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거 말고 선생님이 카누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카누와 카약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면 먼저 사진 하나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사진이 있고요. 이게 바로 카누예요. 카누. 자, 이 카누는 카약과는 다르게 이 뗏목에 덮개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트여져 있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덮개가 뚫려 있고요. 그 다음 노의 끝을 보면 여러분 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날이 하나라고 해서 외날이라고 합니다. 날이 하나예요. 외날 노를 써요. 노. 근데 카약을 보면 날이 선생님이 아까 2개 있다고 했죠? 이거는 외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겠어요? 양쪽 끝에 달려있다 라고 해서 양날 노를 쓰고요. 카약은 덮개가 덮여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바로 이게 카누와는 다르게 카약이죠. 선생님과 아까 같이 살펴봤듯이 덮개가 덮여 있고요. 노의 양쪽에 날이 있어요. 양날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누와 카약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상식으로 한번 알아둬 보세요. 그래서